내 할 말 실컷 설명해놨더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참 얘기했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멍하니 듣고 있다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런 표정. 눈치 보다가 한숨 한 번 쉬고 괜히 내가 말한 내가 민망해지고요. 속 시원하게 말하려고 시작했는데 끝엔 나도 지치고 상대도 지치고 그냥 말하지 말 걸 싶은 순간이죠. 근데요, 문제는 말투가 아니라 말이 길어도 제자리를 못 찾을 때 생깁니다.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이 먼저 나가니까 하고 싶은 말도 흐려지고 감정만 남게 되죠. 그렇다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가족이든 자녀든 오래된 친구든 어쨌든 말은 해야 사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이 꼬이지 않게, 괜히 말 꺼냈다 후회하지 않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의 기본 틀을 같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꺼내 보실 수 있게 구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째, 난 지금 이걸 말할 거야 라고 속으로 정해놓기. 말이 자꾸 꼬이는 이유,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그 생각 중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스스로도 모르고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입을 여는 순간 지난 일부터 감정 섞인 얘기까지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사실 좀 아니,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집중력을 잃고 말하는 나는 점점 더 감정이 올라갑니다. 결국 말은 복잡해지고 전하고 싶던 진심은 묻혀버리기 쉽죠. 이럴 땐 입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난 지금 그날 내가 좀 서운했다는 걸 말할 거야. 이렇게요.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 딱 잡히면 말이 훨씬 단순해지고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굳이 말을 꾸며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도 줄어들죠. 이건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 입을 엽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인데요. 이 메타인지가 잘 작동할수록 말이 덜 흐트러지고 감정도 덜 얽힙니다. 누구나 감정이 앞서면 생각이 뒤엉키기 마련이지만 그 순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고 속으로 한번 자문하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말 전체를 바꿉니다. 꼭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를 속으로 한 문장으로만 딱 잡아둬도 그 말은 이미 반쯤 정리된 셈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잘 꺼내기 전에 내가 말하려는 중심을 먼저 짚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정리되면 말도 자연히 정리됩니다. 둘째, 이야기처럼 말하면 훨씬 또렷해진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들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말은 정리된 논문 같은 말이 아니라 흐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아침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가버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날 느꼈던 감정부터 꺼내거나 그땐 이랬고 저땐 또 저랬지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듣는 사람은 금세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쉽죠. 사실 우리는 모두 어릴 때부터 이야기 구조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책도 이야기, 드라마도 이야기, 심지어 뉴스도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있고,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되는 이 흐름이 듣는 사람의 뇌에 가장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뇌는 원인, 결과의 흐름에 맞춰 정보를 기억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즉, 이랬고, 그래서 저랬다는 식의 시간 흐름 구조가 있어야 말이 머릿속에 질서 있게 저장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빴어라고 갑자기 말하는 것보다 그날 있었던 일, 내가 느낀 감정 순서로 말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덜 방어적이고 말한 내용이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이걸 알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꼭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겪은 일을 그날 아침부터 혹은 그 순간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주기만 해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내 마음도 훨씬 더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글처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짧은 이야기처럼 말해보세요. 그게 훨씬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입니다. 셋째, 말을 짧게 자르고 쉬어가기. 말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쏟아지는 대로 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말도 길어지고 듣는 사람은 점점 길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가 중요한 건지, 뭘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말을 짧게 자르고 중간중간 한 템포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인상이 훨씬 또렷해지고 정돈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날 사실은 뭐랄까, 약간 감정이, 기분이 그랬던 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도 자꾸 말이 산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날 말인데 사실 조금 서운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미움받는 기분이더라고. 어떤가요? 내용은 비슷한데 말을 짧게 끊고 중간에 숨을 한 번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정돈된 느낌이 들죠.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사람의 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면 바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밀러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는 7개 정도, 많아야 9개 정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문장 단위로 길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중간부터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짧게 끊어서 의미 있는 덩어리로 말하면 그 덩어리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게다가 짧게 말하면 내 감정도 같이 정리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감정에도 다시 불이 붙고 생각도 산으로 가기 쉬운데 짧게 자르면 내 마음도 어느 정도는 차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짧게 말한다고 해서 말이 딱딱하거나 차가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말에 중심이 있구나, 정리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실생활에서 써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말도 더 전달력 있게 들리게 되죠. 한 문장을 짧게, 그리고 말 사이에 한 박자 쉬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훨씬 더 믿음 가는 인상을 줍니다. 넷째, 감정은 사실과 분리해서 말하면 안 꼬인다. 말이 엉키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감정과 사실, 그리고 내 추측이 한꺼번에 섞여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감정이 얽혀있는 상황일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에게 서운했던 걸 말하려고 하는데 입을 여는 순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날 아무 말 없이 갔잖아. 나는 기분이 나빴고, 너는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지금 말하는 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말하는 사람 기분인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대화는 흐트러지고 정작 전하고 싶었던 감정은 상대의 방어적인 반응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이럴 땐 단순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말하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그날 내가 말없이 간 건 사실이고 난 그게 좀 서운했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걱정됐어. 내용은 비슷해 보여도 말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있었던 일과 내가 느낀 감정, 그리고 내 해석이 깔끔하게 나뉘어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감정을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의 흐름도 덜 엉킵니다. 이건 심리 상담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대화 방식입니다. 특히 비폭력 대화라는 대화법에서는 감정을 전달할 때 반드시 사실, 감정, 생각,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도록 훈련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과 감정을 섞으면 듣는 사람은 그걸 공격처럼 느끼기 쉽고 사실과 생각을 섞으면 단정 짓는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날 연락도 없이 늦게 왔잖아. 넌 진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늦게 온 것이라는 사실과 무시당한 느낌이라는 감정을 뒤섞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무시했다는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대화는 바로 어긋나기 시작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아무 말도 안 한 거 보니까 나한테 화난 거지? 여기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사실과 화난 거다라는 내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이건 말하는 쪽은 질문 같지만 듣는 쪽은 내 마음을 멋대로 단정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느낀 감정은 그대로 표현하되 그걸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상대에게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말도 덜 꼬이고 상대도 덜 굳어집니다. 내 감정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걸 던지는 방식에 따라 상대가 다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말을 나눠서 하다 보면 내 감정이 혼자 과장된 건지 아니면 정말 다뤄야 할 문제인지 스스로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되지만 섞어서 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지금 일어난 사실인지, 내가 느낀 감정인지, 앞으로에 대한 내 걱정이나 해석인지, 그걸 구분해 말하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말이 꼬일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말 끝을 단정적으로 마무리한다. 말이 횡설수설처럼 들리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말 끝을 흐리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끝이 흐지부지하면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고 말한 사람도 괜히 민망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좀 그렇더라고. 에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그냥 말이 하고 싶었던 건가? 뭘 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도 이렇게 끝을 정리해주면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건 다음엔 그냥 내 기분 좀 알아줘. 그것만으로도 좋아. 이렇게 한 줄로 명확하게 마무리하면
상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의 마무리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종 효과 또는 종결 인상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말 끝이 선명할수록 전체 말도 잘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끝을 단정하게 맺으면 내 말의 주인이 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이 길지 않아도 말투가 화려하지 않아도 이 사람 말 조리 있게 한다는 느낌을 주는 건 바로 이 마무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끝을 정리하는 건 듣는 사람을 위한 배려이자 말한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말로 뭘 바라는지, 이걸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해주는 습관, 그게 말의 마무리를 단정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말에 책임을 지는 한마디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건 다음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결국 내 기분은 그랬다는 걸 그냥 알아줬으면 했어. 이런 한 줄이 말을 말답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말이 꼬이지 않게 하는 5가지 기본 틀을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기억하실 만한 포인트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정리하고, 둘째, 논리보다 이야기 흐름처럼 말해야 잘 들리고, 셋째, 말은 짧게 끊고 중간에 쉬어가는 게 훨씬 또렷하고 믿음직하게 들립니다. 넷째, 감정, 사실, 내 생각은 분리해서 말해야 전달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섯째, 말 끝을 단정하게 마무리해야 전체 말이 정리돼 보입니다. 이 5가지만 익혀도 말이 겉돌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괜히 말 꺼냈다가 후회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본 틀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부, 자녀, 친구 관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황별 말하기 공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감정이 올라와도 이 틀만 기억하면 말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싸움을 줄이는 대화 공식. 부부 사이에서 가장 곤란한 순간 중 하나가 서운한 건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말을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만 싸해질까봐 그냥 삼켜버리는 일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안에서 묻어둘수록 더 꼬이기 쉽고 결국은 아무 데서나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말할 거면 차라리 간단하고 정확하게 꺼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하기 구조예요. 사실, 감정, 바람. 이 3가지 순서만 지켜도 굳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먼저 사실을 차분하게 말합니다.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당신이 말없이 방에 들어갔잖아. 그 다음은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이랬다는 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바람을 덧붙입니다. 이건 짧고 단정하게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론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나 먼저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이 구조가 좋은 건 감정은 표현하되 싸움은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부터 시작하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로 시작하면 대화가 훨씬 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마무리할 때 바람을 확실히 말해야 상대가 그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을 흐리면 말 전체가 흐릿해지거든요. 감정을 말할 땐 포장하지 말고 돌려 말하지도 말고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렇게만 말해도 괜히 참다가 싸우는 일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잔소리로 안 들리게 하는 자녀와의 대화 공식. 자녀한테 뭐 하나 조심스럽게 얘기 꺼냈다가 또 잔소리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벽이 딱 생기고 괜히 말을 꺼냈나 싶고. 근데 솔직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것도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세 가지 흐름입니다. 인정, 관찰, 제안. 먼저는 인정입니다. 요즘 애들 생각보다 바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걸 먼저 알아주는 한마디가 들어가야 다음 말이 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그 다음은 관찰입니다. 어제 뭐 했니? 식으로 묻는 게 아니라 부모가 조용히 보고 느낀 걸 짚어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밤 2시 넘어서도 안 자더라. 이 말투에는 난 내 생활을 지켜보고 있어라는 압박이 아니라 나는 내가 걱정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도 방어벽이 덜 올라오죠. 그리고 마지막, 제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선택지를 주는 말투입니다. 무조건 일찍 자라가 아니라 중간에 10분이라도 쉬어가면 어때?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 구조가 좋은 건 말을 꺼내는 부모도 덜 불편하고 듣는 아이도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기지 않게 말이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적 말고 관찰, 충고 말고 제안.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잔소리처럼 안 들리는 말이 됩니다. 아이들과 말이 통하려면 먼저 말투부터 바꾸는 게 빠릅니다. 억지로 훈계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말을 나누는 분위기부터 만드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게 훨씬 잘 통합니다. 세 번째, 자꾸 부탁하는 친구와의 거리 조절 공식. 가끔 이런 친구 있죠. 항상 급하게 연락하고 자기 사정은 중요한데 내 사정은 별로 신경 안 쓰는 느낌. 근데 또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니까 무작정 차갑게 끊을 수도 없고 매번 다 들어주자니 내가 지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공감, 내 입장, 거리 조절. 먼저는 공감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혹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짚어줍니다. 내 입장은 이해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만 있어도 상대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방어 태세를 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내 입장을 정확히 말합니다. 이건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감정 빼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도 요즘은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바로 도와주긴 좀 힘들어. 여기서 중요한 건 싫다는 감정보다 지금 어렵다는 상황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거리 조절. 이 관계를 끝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앞으론 미리 말해주면 나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조가 좋은 건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서도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괜히 한 번 거절했다고 관계 전체가 어색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들어줬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는 걸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공식. 친구 관계라고 다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를 오래 끌고 가고 싶다면 그만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예쁘게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도 이해할 수 있게 선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부부, 자녀, 친구 관계에서 말이 꼬이지 않게 전하는
실전 말하기 공식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실, 감정, 바람, 내가 뭘 느꼈는지, 그걸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싸움 없이 전하고 싶을 때 쓰기 좋습니다. 자녀와는 인정, 관찰, 제안, 훈계 대신 말이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대화가 열리는 말투죠. 친구 사이에는 공감, 내 입장, 거리 조절, 거절할 건 거절하되 관계는 끊지 않고 적당히 조율하는 말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를 알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딱 중심을 잡고 꺼낼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도구입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헷갈리게 쓰면 괜한 오해만 남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말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지 이 구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감정만 앞세우는 말 말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는 쪽으로 한 걸음씩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지혜로운 말하기 방법들 계속 나눠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